네, 리와인드노믹스. 오늘은 오늘 뭐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네, 한 주간 저희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경제 일간지를 일주일간의 경제 기사들을 보면서 시작해야죠. 그럼요. 네, 한번 들어와 보죠. 좀 밝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굳이 이걸 편집하더라도요, 좀. 좀 밝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맨날 무슨 기어가는 목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가보죠. 일단은 가봐야 뭐 밝게 하든 말든 하죠. 네. 일단 저번 주 화요일 1월 14일 기사입니다. 810개사 회생 신청 환란 후 최다. 네. 예. 여기서 환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환란이라고 하면 이제 1997년도에 IMF를 그렇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지금 800개가 넘는 회사들이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 환경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걸로 풀이될 수가 있는데요. 네, 몇 문장만 그럼 짚고 가도록 하죠. 기업 부도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건 좀 짚고 넘어가겠네요. 회생 절차를 시작한 기업 중에는 건설업종이 28%로 압도적이었다.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종은 네. 워낙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원래 시황에 그 민감 업종이 건설이라든지 조선, 해운. 그쵸. 뭐 이런 쪽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업종이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회생 신청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여기서 다른 걸로 꼽고 있는 것도 있네요. 경기 뭐 침체 말고도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 회생 신청에 대한 그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실 기업들이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원을 더 많이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회생 계획안으로 이제 자산 매각이나 아니면은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이거를 잘 수행했을 시 이제 투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법원을 더 찾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부실 기업들이 이 어드밴티지를 노리고 회생 신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원인도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넘어가서 1월 15일자 M경제 4대 그룹 투자 96조 작년보다 소폭 확대. 네, 4대 그룹 투자 96조. 그러니까 이게 삼성, 현대차, SK, LG 이게 4대 그룹이라는 겁니다. 예. 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투자가 작년보다 소폭이지만 확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 헤드라인한 내용이랑 약간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안 맞죠? 실투자 대비 확대됐지만 그 투자 계획만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상 줄었다. 그래서 사실상 축소라고 헤드라인을 잡았어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이거 뭐 딱히 뭐 엔저 관련해서 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민영. 아니, 이 기사가 있으면 얘기할 걸 생각해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읽으면 어떡합니까? 무형 읽질 않았어요, 이 기사는. 아니, 이 기사에서 제가 쳐다보질 않았다고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기사에서 말할 거는, 말할 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아니, 읽어보질 않았다고. 왜 안 읽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시작을 했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중에 편집하더라도. 첫째는, 보십시오. 투자 계획끼리 비교하면 감소를 해서, 실제로는 어렵게 어렵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자 계획이라는 게. 그쵸. 실제 투자보다 늘렸다고 해서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왜냐면 작년 투자 계획이 이랬어요. 이랬어요가 어떻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작년 투자 계획이 100이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어차피 80이나 70밖에 투자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올해 투자 계획이 작년 실제 투자 계획보다 좀 많다고 해서
그게 진짜 투자 계획이 늘어날 거라고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 투자와 실제 투자를 비교하고 투자 계획과 투자 계획을 비교해야지 실제 투자와 투자 계획을 비교하면 이게 아기가 안 맞는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저 현상 때문에 엔저 현상 잘 아시잖아요. 엔저 전문가잖아요. 아베노믹스 전문가잖아요.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이거 그냥 가르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그 수급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저 현상 때문에 4대 기업이 좀 불리해질 수 있지만 불리해질 수 있다가 하나고 불리해질 수 있지만 어떤 부품이나 그런 걸 사들일 때는 엔저 현상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일제 부품 이런 거 싸다. 그래서 이 자본재 수입 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두 개 빼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런 기사였습니다. 기사. 세 번째 기사 미리 보시죠, 빨리. 이건 다시 하고, 좀 이따가. 이 세 번째 기사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읽고 나서 뭘 말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죠? 잠시만. 자, 다음은 M경제 1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예. 자, 어떤 기사입니까? 미 GM 부활은 노사 대타협의 힘. 네. 미 GM 부활은 노사 대타협의 힘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저는 이 기사가 노사 대타협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노사 대타협이라고 하면은 이 기사 내용에 이제 노사 대타협을 어떻게 했는지, 뭐 노사 대타협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사실 너무 결과론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사의 내용을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지금 미국 GM 하고 한국에 GM 비교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그걸 저번에 시청 이제 이제 시청 보면서 슈퍼에 대한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 너무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그냥 순서대로 편집해서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다 설명하신 거죠? 이대로 진짜 순서대로 제가 내겠습니다, 한번. 예. 그렇게 엉망이었나요? 아니, 그렇게 엉망이보다 뭔가, 저는 내용을 아는데도 모르겠더라고. 아, 그런가요? 아는데도 모르겠어요. 다시 가보죠. 아, 다시 어떻게 간다? 아, 다시 해볼까요? 네. 자, 한 번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16일, 미 GM 부활은 노사 대타협의 힘. 무슨 내용입니까? 미국 GM하고 이제 한국 GM의 비교를 하면서 쓴 아니죠. 글이에요. 이게 무슨 기사냐면, 미국 GM이 부활을 했다는 거야. 그 기사야. 아니, 미국 GM의 부활이 노사 대타협이라는 그 헤드라인 쓰고 있지만 사실 미국 GM의 그 부활과 이제 한국 GM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아, 오케이. 내가 편집하고 그럼. 오케이. 무슨 내용이죠? 아, 이제 간섭 안 할게, 진짜. 이거 네가 하는 대로 할게. 미국 GM과 이제 한국 GM의 그런 양상을 비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GM사가 네. 작년만 해도 이제 970만 대를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중국에 300만 대가 팔렸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가 들어갑니다. 일단 미국 GM에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13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죠. 2009년에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이후에 가장 큰 투자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GM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GM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갔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는. 일자리가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뭐 임금의 뭐 인상 같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국 GM은 이에 반해서 어떠냐? 그 통상임금 관련 문제 해가지고 법원과 지금 관련이 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지금 GM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로서 지금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뭐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네. 그 GM사에서도 이 한국 GM은 지금 고비용인데다가 저생산이다. 이 한국 GM의 구조조정을 좀 더 압박할 생각이다. 라고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기사도 이제 민영이 좀 설명을 될 것 같습니다. 1월 17일 M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주택경기 작년 4분기의 바닥 이라는 기사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주택 경기가 지난 4분기에 저점을 찍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갔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면 근데 어차피 사람들이 못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점을 찍다가 그렇죠. 다시 반등을 했다. 그렇죠. 그게 나아요. 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작년 3분기에는 0.05%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1, 2분기도 하락세였습니다. 근데 4분기에 0.21%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는 딱히 얘기를 해주지 않지만 저희 리아이드 노믹스에서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빨리 틀어줘야죠. 어딨죠 지금? 잠시만요. 그 M경제 A12면에 예. 연결된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보는 이유로 예. 이제 KDI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예.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이유로 이제 1위가 양도세 시스템가 감면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경기가 예. 곧 예. 회복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전세금이 급등함에 따라서 예. 그 세입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전환율이 올랐다. 아. 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 예로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그 작년 4분기에는 바닥을 쳤지만 예. 이제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예. 상당히 중요한 기사인데요. 2014년 1월 18일 일면 기사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 최대 위협이라는 기사죠. 말 그대로. 네, 그렇죠. 소득 불평등이 그 세계 경제의 위협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소득 불평등이 이제 향후 10년간 이제 세계 경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으로서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집중이 된 문단이 있었어요. 그 문단은 그렇죠. 2008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이 세계 경제의 핵심 위험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사실 소득 불평등이 심하게 되면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전체로 봤을 땐 사실상 별로 좋은 소득 현상이 아닙니다. 불평등이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소득 불평등은 왜 일어나느냐 봤을 때 08년도에 경제 위기가 그걸 심화시켰다는데 도대체 그게 왜 심화시켰는지 08년도 경제 위기랑 소득 불평등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기사에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저희가 이 기사는 지금 빙산의 일각 같은 기사예요. 그 빙산을 약간 네.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의 자료를 찾았는데요. 그 연합뉴스의 이강원 특파원의 기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위 예. 1% 부자만 소득이 늘어. 예.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예.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예. 소득 상위 1%의 수입은 10%가량 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머지 계층은 99%의 계층들은 소득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유층은 금융위기 이후 4년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 월급제인 나머지 계층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 그 이유는 계층별 수익 구조와 재테크 방식이 달라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뭐 네, 그러면 재테크 방법 부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연상시키는 다른 하나의 현상인데 그게 바로 1929년에 대공황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대공황 때. 그렇죠.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이제 소득이 분배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성장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기조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는 다시 이 08년도에 저점을 찍은 경기가 다시 성장하면서 이 성장할 때 이 단물을 이 상위 1, 2%의 부자들이 다 흡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대공황 때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가 네.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왜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느냐. 네. 그거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한 그 원인은 과연 무엇에 있느냐. 여기 시에즈와 피케티라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예,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그 대공황 때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질 정책을 폈었죠. 그렇죠. 이제 강력한 금융 규제, 이제 누진세제의 그 영향으로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08년 때는 어땠죠? 뉴질 정책만큼의 그런 효과가 발휘가 되지 않았어요. 온건한 그런 금융 규제 및 누진세제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딜 정책은 엄격한 금융 규제, 진보적 누진세제라고 되어 있고 08년도에는 온건한 금융 규제, 그쵸. 온건한 소득세 개편.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소득 집중을 야기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거죠. 대공황의 위기는 뉴딜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08년 금융위기는 왜 이런 것인가? 케인즈와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가 없어서인가? 뭐 이런 질문이 텍스트에 담겨져 있네요. 네. 사실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네. 과연 그것 때문일까라는 겁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뭐 뉴질 정책의 유무인가? 사실 그것만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마지막에 예. 보면은 소득 불평등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답니다. 기술적 변화, 뭐 뉴딜 정책 같은 정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도, 진보적 세제 정책이나 강력한 노조라든지 기업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소득 불평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 추진한 전체적인 정책이 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너무 낙서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다 찍히는 데다가 쓰는 것만 찍혀요. 그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민영이 뭐 제목 읽어주죠. 예. 2014년 1월 20일 기사입니다. 네, 오늘자 기사네요. 예. 2천만 명 금융 신상 정보 다 털렸다. 네, 2천만 명의 금융과 신상 정보가 다 털렸다. 오늘 굉장히 핫한 뉴스였습니다. 이게 카드사들의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네? 거죠. 털렸다는 거죠. 예. 뭐 헤드라인에도 털렸다라고 나오네요. 예. 네, 말 그대로 털려서 지금 이 기사는 이제 아침 기사이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뭐 경영진이 사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2차 피해도 있었다고 추정이 하죠. 된다. 예, 예. 추정이 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지금 아주 뭐 난리 대난리입니다. 이런 리가 없죠. 아, 이런 난리가 없고 뭐 또 쓰시네요. 세 개의 카드 회사죠. KB, 네, 그다음에 농협, NH죠. 네, 그다음에 롯데카드. 네.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들의 정보가 털렸다는 겁니다. 있었나요?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인터넷 결제, 뭐 아마존에서 인터넷 결제가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뭐 홈쇼핑이나 이런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는, 생각보다가 아니죠.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카드 거예요. 번호나 유효 기간 이런 게 다 유출됐기 때문에 그쵸. 전화 구매라든지 아니면 해외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그쵸. 물론 금감원에서는 뭐 이거에 대한 보상은 뭐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사실상 소일고 외약간 고치기가 되는 격이죠. 네, 오늘 제가 알바하는 회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사실 저도 지금 롯데카드를 쓰고 있죠. 아직까지 지금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봤지만. 뭐 사실 우리나라에 국민카드 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카드를 쓰고 있는데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왜냐면 돈이 없거든요. 뭐 사실 저도 안 쓴 지 지금 한 5년째 돼가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그 카드는 정지됐을 겁니다. 그 정도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 있겠죠. 역시 이런 저번 주에 이어서 한파에 꽁꽁 같은 기사가 하나씩 나와줘야 꿀잼이죠. 꿀잼. 이렇게 예. 좀 재밌는 기사죠. 재밌지 않죠? 사실 웃을 건 아니죠, 지금? 진짜 이건 진짜 진지한 기사입니다. 네, 사실. 진지한 기사고 저도 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리아인즈 노스 해봤는데